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소나기가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갑자기 뚝 하고 끊겼어요. 이게 한국 부동산 정책이 생각이 나는 그런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질문이 요게 없는데 제가 셀프 질문을 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너는 도대체 부동산 정책이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앞으로 별탈 없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게 예전 시장에 정말 계속 받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요새 뚝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 제가 받게 될 질문이니까. 시장은 이제 시작이니까. 안정화되지 않을 거니까. 그 이유까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이제 회복하고 상승을 시작하는 지역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건데요. 시장은 이대로 쭉 갑니다. 중간에 덜컹거림은 있겠죠. 둔촌주공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정부가 뭘 내놓을지 몰라요. 현 정권은 읽어낼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옛날 정권이 썼던 걸 또 쓰지 말란 법도 없는 정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이 지금 안정 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이유는요. 무엇보다 월세 전세 매매가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월세 전세 매매가 같이 오르려면요. 나라 경제가 초호황, 국가 자체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성장 중이다. 이 동시에 인구도 상승한다. 근데 인구 상승이 아니어도 도시에 몰리게 되면 그 도시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잘 굴러가게 되면은 월세 전세 매매가 동시에 상승하는 게 가능하기도 해요. 일정 구간 동안에. 한국도 옛날에 경기가 진짜 3조 호황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근데 이건 지금 아니죠. 경기가 지금 좋다는 분은 없죠. 솔직히 지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내수 경기를 아예 안 챙겨요. 사람들이 별 불만 없잖아요. 현재 정부는 내수 경기를 아예 안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정권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해요. 내수를 살리려면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요 얘기 했다가는 그냥 욕을 차라리 안 살리고 말지, 약간 요런 모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게 아니더라도 한번 침몰했다가 IMF 때처럼 움푹 패였다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과 이 회복, 시장의 회복, 이 국가의 회복이 겹쳐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라가 망했죠. 움푹 패이죠. 그럼 공급이 스탑이 돼요. 건설사도 망했을 테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야반도주 하면서 집을 못 사거나 어쨌건 신용이 박살이 나요. 그럼 수요도 줄어요.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어난 상태에서 공급은 느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갑자기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는 구간이 생기니까 요때 월세 전세 매매가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도대체 뭐라고, 내수가 이렇게 안 좋고 IMF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시장인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 전세 매매가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일까요? 이거는 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4년 정도의 희생이 필요해요. 국민들한테 욕도 먹고 설득도 하고 여당 야당이면 서로 상대방에게 욕도 먹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성격상 이거 안 하는 방향이에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키고 있는 분위기예요. 수급에 어디에 영향이 생겼냐고요? 제가 또렷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공급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수요부터 말씀드릴까요? 자, 지금 집을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일단 여기서 미친 거예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짓이 지금 여기서 완전히 만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관심이 없는 분들의 뇌피셜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취득세 중과세가 있어요. 못 사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돼요. 왜? 종부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어떤 운명이 될지를 몰라요. 양도세 중과가 있거든요. 유예기간이에요. 폐지 안 했어요. 아무도 리스크를 지금 지지 않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인기몰이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나 집을 살 수 있느냐?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 대출 시스템 말도 안 되죠.
담보 물건이 있는데 담보 물건의 가치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부족해서 담보 물건을 가지고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는데 DSR이란 규제를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빌릴 수 있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못 빌리거나 못 빌리. 그럼 대출이 누가 필요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대출이 필요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대출이 필요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대출이 필요해서 있는 게 은행이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대출을 담보 물건이 있어도 안 해준대요. 그럼 집 못 사요. 자, 수요가 없죠. 아니, 없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여러분. 집을 못 사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죠. 2년 반 동안 주택을 못 샀죠. 거래 건수가 평균이 6천이라고 치면은 2천, 잘 나오면 3천, 신문기사에 나오면 4천, 절반 그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을 쳤어요. 자, 수요를 강제로 찍어 눌렀는데 마침 금리 급등, 그 안에 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쟁이 터졌어요. 합작이죠. 콜라보. 그래서 시장이 아작이 나고 가격이 주저앉아졌어요. 여기까지는 뭐 결과물인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건설을 했냐? 건설도 못하게 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건설사 안에서 누구 찾아가지고 감옥 보내고, 그리고 부시고 다시 지으라 그러고, 겁박하고, 그리고 법을 강화해서 원자재비, 그러니까 약간 건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계속 올라가게 했어요. 안전은 다른 얘기로 돈이에요.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여러분 집이나 차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돈을 많이 들일수록 안전하잖아요. 안전은 돈이에요. 이거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 나는, 저랑 상식이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 사람이 안 중요하다 그랬죠? 돈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이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댓글이 그래요. 되게 많이. 너는 사람이 안 중요하냐고. 아니요. 돈으로 안전을 올리자는 저야말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뇌피셜만 얘기하는 분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공급 못해요. 재개발 재건축 못해요.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그걸 핑계 삼아서는지 모르겠지만 공급을 못하게 만들어 놨죠.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그 이유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수요를 완전히 죽여놨어요. 대출 중지,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 여기까지 결과물이 나왔죠. 제가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요, 가격이 올라갈 때 외에는 수급을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뭐라 그랬죠?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진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뭘로 치고 있는 거예요? 전세랑 월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은 필수제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안 했으면 어디로 갔냐고요? 전세로 갔나요? 전세로 갔어요, 여러분. 사실 맞아요. 전세 거래량은 늘어났어요. 이 기간 동안에 폭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자가 망했죠.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급자가 망하니까 그래 보이지만 전세 시장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말 그대로 매매 전세, 대출을 낀 상품을 근원으로 하는 이 뭔가 자산들은 다 몰락을 한 거예요. 전세를 안 끼고 있는 상품들은 몰락을 안 했어요. 잘 찾아보시면요. 전세를 끼고 있는 게 가장 많이 폭망을 했죠. 제일 먼저.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월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폭등을 했죠. 근데 월세는 한국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니까요. 최후의 선택이에요. 돈이 없어지잖아요. 쓸 돈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럼 내수 경기가 왜 안 좋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왜 안 좋겠어요?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수 경기가 좋아요? 내가 2만원 쓸 걸 만원밖에 못 쓰거나 만원 쓸 걸 5천원밖에 못 쓴다니까요. 돈이 안 남아요. 그럼 내가 낸 월세는 어디로 갔느냐? 국가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국가 세금으로 왜 들어가게 됐냐? 국민들이 찬성했으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건 정해진 거거든요. 그럼 월세 실처, 그리고 월세도 제공자가 있어야 돼요. 월세 제공자 누구예요? 다주택자. 다주택자 계속 망해 나갔잖아요. 얘네가 급매를 던지고 급전세를 놓으면서 시장이 매매 전세가 내려간 거예요.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게 아니고 망했어요. 박수갈채를 쳤잖아요. 그럼 얘네가 무한이 아니에요. 이 악마 다주택자들이. 얘네가 언젠가는 바닥이 나요. 그거를 염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얘네 중에서 급한 애들이 이미 다 날라갔고 남아있겠지만, 그래서 이 저가의 매매, 저가의 전세가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집이 필수제인데 월세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집을 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집을 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집을 사기 시작했죠. 거래 건수가 이제 7천이 넘어가요. 여러분 1,000, 2,000이었다가 7천 넘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전세나 월세가 수요가 부족해야 돼요. 사람들이 매매로 갔잖아요. 그럼 전세 월세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주춤하거나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네. 같이 올라가요. 수요가 옛날로 돌아왔는데 공급자가 없는 거예요. 전세 월세 공급자는 누구예요? 다주택자. 얘네 다 죽여버렸잖아요. 얘네가 시장을 내려간 거예요. 그걸 실수요자가 샀잖아요. 실수요자는 지금이 됐든 나중이 됐든 만기됐을 때 실입주해버려요. 그거 전월세 안 나요. 그리고 급하지가 않아요. 급매로 팔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구조 때문에 공급도 안 돼요. 수급이 꼬인 게 안 느껴지세요? 주택시장의 수요는요 줄지 않아요. 주택시장의 수요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전문가란 타이틀을 쓰면서 계속 사기를 치고 투자도 안 해보고 지금 그분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주택가격 떨어진다고 테마 잡아가지고 그렇게 조회수를 빨더니 얼마 전에 영상 제목이 뭐예요? 지금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 댓글이 더 웃겨. 그래서 폭등하는군요.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나라 걱정하고 있어. 정신 나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야 이 개 막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이 한가득이고 너 때문에 네 말 듣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그냥 서울 집값 떨어집니다. 다 망합니다.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인구가 줄습니다 하다가 다 틀렸는데 그냥 말 싹 360도 180도 바꿔가지고 지금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뭐뭐이고요. 이러면은 속에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뭐죠 도대체? 그럼 이게 수급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주택자가 늘어나야 돼요.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치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에게 자유를. 그래도 한동안 시장은 좀 어려울 거예요. 매매 수요가 더 들어올 테니까. 왜냐면 여태까지 너무 없었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 욕먹는 걸. 그럴 이유도 없겠죠? 자기 정권 안에서만 처리하면 되니까. 지금 박상우 장관님이 욕을 먹습니까? 원희룡 장관님이 욕을 먹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저희 채널에 실력 있는 분들 있잖아요. 누가 욕을 먹는 게 맞죠? 이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욕을 먹는 게 맞습니까? 박상우 장관님이 욕을 먹는 게 맞다고요? 글쎄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 개판 났어요 이미. 방향성을 바꾸기엔 늦었죠. 정부가 또 개입을 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부작용이 나겠죠. 그럼 저번 정권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차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